늘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정치 엔진. 과연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국민 주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에서 아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줄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청사진을 원본 자료를 통해 파헤쳐 볼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짚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정치 혼란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이 새로운 3원제 국회 모델이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재설계한다는 건지 그 6단계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이 정치 혼란의 진짜 근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이유. 흔히들 저 정치인이 문제야, 저 당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본 자료의 진단은 아주 냉철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 구조 그 자체에 있다. 즉, 이건 당파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오류가 있다는 뜻이죠. 한 공간에서 설계, 검증, 판단이라는 너무 많은 걸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짜 백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엔진을 다시 조립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바로 3원제 국회 모델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권력을 세 개로 쪼개자는 게 아니고요. 기능 자체를 완벽하게 분리하자는 겁니다. 이 원본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참여를 아주 중립적인 시각으로 재정의했거든요. 예전처럼 정경유착이나 부패, 이권 챙기기가 아니라 공익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협력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를 짓누르거나 반대로 경제가 정치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 권력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구성 비율을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 총 정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처럼 딱 30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 40%, 중견 및 중소기업 인재 30%, 그리고 대기업 인재 30%. 어느 한쪽이 절대 힘을 독점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기가 막힌 균형 장치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이 마치 아주 정밀한 공장의 품질 관리 조립 라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하원에서 법안을 설계하고 중원에서 현실 점검을 거친 다음 상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3단계 공정이죠. 이제 하나의 회의장에서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입법 조립 라인의 첫 번째 정거장, 실제 법안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하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원은 아까 말씀드린 40%의 전문가 그룹으로 채워집니다. 이분들은 정치적 쇼를 하거나 정쟁을 벌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고 그걸 현실에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로 번역해내는 아주 실질적인 설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원이 순수하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독립성이죠. 그래서 하원은 100% 전액 국가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문가들이 외부 입김이나 눈치 볼 필요 없이 오직 공공성 하나만 보고 객관적으로 법안을 짤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인 겁니다. 설계도가 나왔으니 이제 두 번째 조립 라인 중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하원이 만든 청사진이 현실의 벽과 부딪혀보는 궁극적인 현실 검증 무대입니다. 중원은 30%를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의 현장 인재들로 구성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경제 생태계의 바닥지표, 사람들의 진짜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을 가장 피부로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책상 머리에서 나온 법안이 현실에서 어떤 타격을 줄지 귀신같이 짚어낼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들인 셈이죠. 중원은 아주 깐깐한 체크리스트를 들고 법안을 뜯어봅니다. 이게 현실에서 진짜 굴러가는 법이냐, 사회적 균형을 깨트리진 않냐, 특정 계층한테만 독박을 씌우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설계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까지 싹 다 걸러냅니다. 법이 사회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사전에 꽉 잡아주는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원의 깐깐한 검증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마지막 품질 보증 단계인 상원에 도착합니다.
상원은 대기업 부문에서 차출된 나머지 30%의 인재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업 이익 챙기러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구르며 쌓아온 거대한 조직 운영 경험이나 위기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 법안이 국가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굵직하게 평가하는 공적 역할을 맡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건 대기업이 권력을 쥐고 흔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원은 일종의 튼튼한 구조적 안전망이에요. 국가 운영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럼 대충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재설계하라고 다시 하원으로 가처없이 반려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청사진들을 싹 다 모아서 이 완전히 새로 조립된 기계가 어떤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여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입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설계, 점검, 최종 판단으로 쪼개버리니까 권력이 한 곳에 고여서 썩거나 맨날 싸우느라 교착 상태에 빠질 일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고유한 기능과 책임만 부러지게 수행하는 깔끔한 구조죠. 여기서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기발한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정 구조인데요. 입법을 설계하는 하원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반면에 중원과 상원에 들어오는 기업 인재들의 활동비는 국가가 아니라 각 기업이 냅니다. 국민 세금은 단 한 푼도 안 건드리면서 기업은 국가를 위한 공적 봉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특권 같은 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구조적인 역학이 가져올 궁극적인 효과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독점을 해체하고 군림하던 권력의 자리를 일하는 기능적 책임으로 갈아치우는 거죠. 우리가 맞이할 법들은 철저한 현실 검증과 국가적 기준을 통과한 단단한 결과물들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저 말뿐인 국민 주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짜로 작동하는 국민 주권을 되찾는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본 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본 이 청사진 어떠셨나요? 고장난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낡고 꽉 막혀버린 민주주의 엔진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그 추상적이던 권력을 명확하고 기능적인 책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이 견고한 새로운 국회 모델이 여러분께도 신선한 통찰과 생각할 거리를 듬뿍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